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얼마 전 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내부 감사건으로 인해서 꽤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설레발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위기의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제목부터 아주 자극적이죠. 인텔 CEO도 반도체 달라 읍소 초호황탄 TSMC 삼성전자. 내용도 결국에는 걱정과는 달리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대만 TSMC는 2022년 1분기 매출이 20조 8천억으로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무엇보다 괄목할 만한 것은 TSMC의 영업이익률인데요. 42에서 44%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발생했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TSMC는 오는 14일에 공정별 매출과 이익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애플의 M1 프로세서와 A 시리즈를 생산하는 5나노 공정이 전체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최선단 공정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물량 공세가 가능한 탓이겠죠. 5나노에서 차지하는 애플의 물량은 TSMC의 현재를 있게 하고 있는 장본인과도 같습니다. 기사에서는 TSMC가 역대 최고 실적과 영업이익률을 견인하는 원인으로 판가의 인상을 꼽고 있습니다. TSMC는 작년 자동차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났을 때를 기점으로 레거시 공정을 필두로 반도체 생산 판가를 지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일단 작년에는 15에서 30% 정도의 판가를 상승시켰어요. 그리고 TSMC는 또한 2022년 초에 기존 레거시 반도체 공정인 16나노 이상의 공정 판가를 20% 인상하고 10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의 경우에는 10% 정도 판가를 인상한다고 밝혔죠. 이미 2021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하는 레거시 공정의 판가를 인상한 바가 있으며 2022년도에 한 차례 더 인상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TSMC가 반도체 판가를 지속해서 상승시키는 이유는 TSMC의 자신감이 표현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가를 인상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대부분의 팹리스들은 TSMC를 선택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다면 섣불리 판가를 인상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겠죠. 게다가 10나노 이하 첨단 공정의 수요가 빠르게 증대가 되면서 TSMC 입장에서는 선단 공정의 라인을 확충해야 할 필요도 느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판가 상승은 영업이익률을 상승시켜 결국에는 투자 여력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보통 선단 반도체 공장 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데에만도 10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늘어나는 선단 공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TSMC의 공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 팹리스들은 TSMC의 라인을 선점하기 위해서 꽤 큰 액수의 선지급금을 지급할 정도로 TSMC의 선단 공정 라인은 현재 인기 폭발입니다. 심지어는 세계 최대 CPU 생산업체인 인텔조차도 TSMC와의 협력을 위해서 직접 CEO가 TSMC를 찾아왔다고 하네요. 팻 겔싱어 인텔 CEO는 지난주 대만으로 직접 이동을 해서 TSMC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인텔은 현재 반도체 부족 때문에 서버용 CPU 등을 제때 출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만큼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인텔은 신형 그래픽카드인 알키미스트의 일부 라인업을 TSMC의 6나노 공정을 통해서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TSMC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 시점이에요. 게다가 20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14나노에 머물러 있었고 신규 라인인 10나노 공정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양산을 하지 못하던 것이 인텔의 생산 라인의 상황입니다. 이제야 10나노 공정을 안정화시키고 7나노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만큼 인텔의 생산 라인이 성숙하고 현재 신축 중인 최첨단 파운드리 라인이 완공되기까지는 TSMC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TSMC의 10나노 이하 첨단 공정의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까지 지속이 되고 있으니 갤싱어의 입장에서도 애간장이 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렇다면 삼성의 상황은 어떨까요? 삼성은 이제까지 든든한 우군으로 함께하고 있었던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를 떠나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고질적인 수율 저하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게다가 이제까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8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GPU를 생산하고 있었던 엔비디아까지 차세대 GPU 호퍼 시리즈의 생산을 TSMC에 위탁하면서 삼성 파운드리를 떠받치고 있었던 두 날개였던 퀄컴과 엔비디아를 잃어버리는 등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형 팹리스 둘이 떠나가 버렸으니 삼성 파운드리는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고 관짝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첨단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삼성 파운드리도 현재 라인을 100% 가동 중이고요. 공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도 역시 팹리스들이 반도체를 생산해달라고 줄을 서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2022년 1분기 실적은 역대 최고입니다. 77조 원을 찍었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점유율도 2021년 4분기 집계상으로 보았을 때 TSMC가 52%, 삼성전자가 약 18.2% 정도로 상당히 격차를 좁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의 투자가 드디어 빛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지점인 것이죠. 현재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은 아직까지는 퀄컴, AMD, 그리고 엔비디아와 테슬라, 구글, 그리고 IBM 등의 팹리스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정의 주문은 이미 2023년까지 가득 찬 상황입니다. 김동원 KB증권연구원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내년 삼성전자 비메모리의 반도체 부문 매출 및 영업이익률은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과 5나노 공정 수율 개선 효과로 인해서 크게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3년까지 2년치 물량을 수주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뚜렷한 실적 개선 효과가 기대가 된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수율에 대한 전망도 지금은 어둡지만 삼성의 파운드리 업력을 장기적으로 길게 늘어놓고 보았을 때에는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현재의 우려를 불식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5나노 수율이 60% 이상으로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선단 공정의 수율은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올라섰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선단 공정인 4나노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기술의 척도로 여겨지는 최선단 공정의 수율 문제가 의외의 복병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 삼성전자의 위기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레거시 공정의 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10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 비하면 그 매출액이나 단가 면에서는 차이가 명확하다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즉 인류 파운드리의 경우 성패를 판가름하는 것은 최선단 공정의 주도권을 누가 먼저 잡느냐라는 것이죠. 애플과 AMD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앞으로 인텔이 가세하게 될 TSMC의 10나노 이하 최선단 공정의 생산성과 수율,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TSMC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선단 공정 물량의 60% 이상을 TSMC가 확보하고 있어요.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퀄컴과 엔비디아, 구글 AP와 IBM 서버 반도체를 주요 우군으로 확보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파운드리 최선단 공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퀄컴이 최선단 라인을 TSMC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5나노 공정을 활용하는 최선단 GPU 호퍼를 TSMC 라인을 활용해서 생산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선지급금까지 납입한 상황이죠. 삼성 파운드리의 규모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던 두 대형 팹리스가 주요 신제품의 생산을 TSMC로 옮기면서 삼성 최선단 라인의 수율에 대한 팹리스들의 신뢰가 깨졌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황이 안타까운 이유는 반도체 공정이 선단 라인으로 이동할수록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도 TSMC와 삼성으로 좁혀지지만 설계가 가능한 기업, 그러니까 팹리스도 좁혀진다는 데에 있어요. 즉, 선단 라인에서 승부를 보려면 그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팹리스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선단 라인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팹리스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한정된 시장 안에서 절대 강자인 TSMC와 삼성이 경쟁을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선단 공정의 수율 문제로 인해서 10나노 이하 최선단 공정 설계 능력을 갖춘 대형 팹리스들에게 외면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미래도 결국에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현재 2022년 1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우하향하는 이유 또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미래 전망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잘 풀리고 있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이 최선단 라인에서 팹리스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한 시장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호황이 안주한다면 삼성은 그저 그런 파운드리로 남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또한 현재 TSMC와 삼성전자를 위시한 파운드리의 호황은 10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시행할 수 있는 회사가 TSMC와 삼성전자 두 회사뿐인데 반해서 초미세 공정을 활용하는 반도체의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특수한 시장 상황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구도가 바뀐다거나 혹은 최선단 공정 반도체 수요가 안정되면서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서게 되면 TSMC보다는 삼성전자에 더 혹독한 반도체의 겨울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텔의 존재가 눈에 굉장히 성가시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텔이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 2024년이 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정부의 파워를 등에 업은 인텔, 전통의 강자 TSMC 사이에 끼인 삼성은 꽤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고 앞으로 3파전으로 진행될 파운드리 삼국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현재 진행 중인 내부 감사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수율 저하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이를 개선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그냥 몇 사람 잘리는 데에서 그쳐버린다면 혹은 시장이 신뢰할 만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 못한다면 현재 무너져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현재 최선단 라인인 3나노 GAA도 수율이 그리 좋지 못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최선단 라인인 3나노, 4나노, 5나노의 수율 관리를 정말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총에서 삼성전자는 이 최선단 라인의 수율 저하 원인을 찾고 이를 개선하는 데에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철저히 수율 저하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데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또한 현재 굴러가고 있는 단기 실적 위주의 무리한 연구과제 선정보다는 앞을 제대로 내다보고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그냥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린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때로는 멈춰서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면밀하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파고들어서 정말로 심층 분석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잠시 멈춰서 현재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기인되었는가를 확실하게 밝히고 그 원인을 확실하게 제거함을 통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 실적 위주로 계속 푸시만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무엇보다 삼성 팬으로서 삼성이 정말 잘 되길 바라요. 적어도 인텔한테는 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현재는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위기에 봉착해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상황에 대해서 짚어본 저는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